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 경우는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또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개혁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검찰 개혁. 오늘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 개혁 이 네 글자가 됩니다. 조 수석은 우선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지 의문이란 말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도 초기에 예방됐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당선되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 저희 입장 이전에 그 두 분 대통령님의 발언이나 책을 보게 되면 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과 문재인, 2002년과 2017년, 15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라는 겁니다. 조 수석은 나아가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검찰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두 조국 민정수석이 지낸 직책들입니다. 이 직책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한 지점, 모두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입니다. 비검찰, 비법조인 출신, 이른바 백면서생 교수 출신 민정수석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온통 조국 민정수석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석대성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 발언입니다. 조 수석의 검찰관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박가영 기자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개혁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 조 수석이 이 말을 언제 어디서 한 것인가요? 예, 지난해 11월 23일 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주최로 시국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검찰개혁도 이날 토론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당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 조 교수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검찰의 기본 속성은 하이에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좁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한다. 이번에도 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닫고 이제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니 바로 찌르는 것과 같다. 이게 조 교수의 발언이자 검찰에 대한 인식입니다. 조직 이기주의와 권력 눈치 보기,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는 겁니다. 뭐 정말 세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하이에나와 같다는 발언을 한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어요. 당연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텐데 오늘 민정수석 지명 기자회견을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들이 좀 보였는데 검찰 수사지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질문 자체를 싹둑 잘랐던데 뭐 이 얘기 좀 전해주시죠. 이게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과거에 보면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했다. 근데 이 측면에서 어디까지 수사 지휘할 거냐 이렇게 묻는데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에선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뭐 안 했겠네요, 물어본 기자. 예, 말씀대로 순간 약간 침묵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다른 기자가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자녀 임기 관련해 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임기 문제 구상은이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구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싹둑 잘라 말했습니다. 뭐 통상 인사나 수사에 대한 질문, 뭐 답변은 뭐 그냥 법과 원칙대로 잘 조율해서 처리하겠다. 뭐 이 정도가 말 그대로 모범 답변인데 기자들 좀 당황하기는 했겠는데 조 수석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 구상을 묻는 기자들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꼬집으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까지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또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 이게 결국 뭐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명 공수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조 수석은 여기에 대해 자신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소신이 있고 문 대통령도 소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등을 인터뷰하고 펴낸 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책 제목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입니다. 이 책을 보면 조국 교수의 검찰 개혁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수처 설치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을 하고 임기는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권력형 범죄나 비리 수사는 이 공수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던 것 같던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검경 수사권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대형 부패나 권력형 비리는 국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공수처가 네. 또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반 국민과 관련된 범죄나 또 민생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 정도만 남겨둔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그대로 일치하는데요. 한마디로 검찰이 남용할 권력 자체가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네요. 예, 관련해서 각 지방 검찰청장들을 지금 시도 교육감 선거처럼 검사장 주민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것도 조 수석의 평소 주장입니다. 네. 사실 경찰 수사 인력의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리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이게 다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하고자 하면 말 그대로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조국 민정수석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오늘 오후엔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길을 터주려는 건지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데 대한 항의 표시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선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 하지만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이 김 총장의 사퇴의 변입니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로 7개월 남짓 임기가 남았습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건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검찰개혁 길을 터주기 위해 사퇴한 것이란 분석도 있고 반대로 퇴임의 변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데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오전엔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고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주문하며 검찰개혁 요구에 방파제를 자임하던 김 총장의 사의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뉴스 이철규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주요 수석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신임 수석은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에는 기자 출신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직책의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히던 관례를 벗어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청와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춘추관장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던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 군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당시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인지, 최 전 차장이 법망을 운 좋게 피해 나간 것인지 김효정 기자의 보도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군안업체 언딘 소유의 바지선을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언딘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최 전 차장이 리베로호를 출항시킨 것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시급한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평소 언딘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던 최 전 차장이 언딘 대표의 말을 듣고 리베로호를 현장에 내보낸 것은 언딘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 전 차장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 선박 준공 여부를 따지기보단 일단 출항시켜 작업에 투입시켰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심 재판부에 이어 최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 측이 추가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최 전 차장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실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의 대부분은 언딘이 투입한 바지선에 의해 수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차장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며 말을 아낀 가운데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김효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생때 같은 아이가 죽었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만 재판부는 어쨌든 제조업체에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푼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3개월 된 아이의 죽음에 대해 세퓨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는 23개월에 사망한 아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이겼어도 임 씨는 사실상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세퓨는 사건 직후 폐업했고 당시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분명 아이는 죽었는데 그나마 배상금이라고 돈을 받을 곳도 돈을 낼 사람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물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함께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이 나왔더라도 받을 데는 없는 거죠. 뭐 다른 피해자 가족하고 끝까지 항소는 해야죠.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국가 대한민국 책임은 좀 물고 싶어서. 임 씨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국가가 나서줄 것과 법안 원안에 있다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도 다시 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공약에서와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피해자들의 법 개정 요청에 바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뉴스 장한지입니다. 최순실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빌딩의 매매나 증여 등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용태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이달 23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본재판이 열리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이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조사단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선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자동 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는 소송 제기를 대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이 나왔고 홍 전 지사가 이미 사퇴한 만큼 무익한 소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 2003년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막 정권을 잡은 대통령 앞에서 젊은 검사들은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낼 정도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독립과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구절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직 후 나와 내 동료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다. 퇴임 후 뇌물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노 전 대통령의 회한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로, 대통령 노무현의 민정수석으로,
피고인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수십 년 친구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검찰의 앞날이 궁금합니다. 5월 11일 법률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